네, 안녕하세요. 루카스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타로를 배우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죠, 점점점. 그래서 타로 카드를 처음 배우시는 입문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타로 카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순서는 타로 카드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 이제 타로 카드 관련된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다들 어서 오세요. 제가 오늘은 좀 이제 한 분 한 분 좀 이렇게 호명해드리기 좀 힘들어서 일단 내용을 좀 진행할게요. 그리고 영상 끝나고 나서 뭐 질문 시간이 있는데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뭐 질문을 따로 이렇게 다 하시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 제가 준비한 거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에 가서 이제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이제 들어오셔도 인사 못 드리는 건 이해해 주시고 시작을 할게요. 이제 요런 순서대로 할 겁니다. 저는 타로 카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타로를 아직까지도 좀 이제 물론 저는 이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타로에서 잘 알겠지만 타로를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하다못해 타로 리더가 되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이제 타로 카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일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사주도 그렇고 점성술도 그렇고 뭐 타로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타로 리더가 되려는 분들도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타로 배우기 강의 관련돼서 조금 소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타로 공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입문자분들을 위한 타로 카드 이야기입니다. 일단 타로가 뭐냐면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타로 카드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 종합 예술품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타로에는 점성술,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기본이 일단 점성학이기 때문에 점성학적 의미라든지, 그다음에 뭐 수비학이라든지 종교, 철학, 뭐 이런 여러 상징들이 하나의 카드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성학만 해서도 조금 무리가 있고, 타로를 다 이해하기에는 또 수비학만 해서도 무리가 있고, 뭐 종교만 안다고 해서, 아니면 뭐 철학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해서, 뭐 하다못해 신화만 안다고 해서 타로를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약간씩 그것들을 다 이제 종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무작위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이제 어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그냥 재미있게 뭐 그림이 그려진 오락용 카드가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체계가 잡힌 종합 예술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카드에는 이제 원형적인 모습이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메이저 카드,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메이저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칼융이 얘기했던, 심리학에서 얘기했던 태고 유형이라고 하는 것과도 좀 비슷하게 이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형들을 하나하나의 카드로 이제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타로들이 있죠. 그런 타로들은 그림이 좀 다 다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타로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주제라든지 컨셉트에 따라서 여러 분위기로 이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로를 그리는 작가가, 타로를 만드는 사람이 나는 타로를 약간 좀 계절에 의해서, 계절이라는 컨셉을 넣어서 좀 만들고 싶다, 아니면 뭐 사랑이라는 컨셉에서 만들고 싶다, 뭐 영성적인 부분에 의해서 좀 타로를 좀 만들고 싶다, 아니면 뭐 성인 버전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컨셉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상징주의적 도구고,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점술도구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타로를 가르치거나 사용하면서 끝까지 타로를 점술도구가 아니라고 팍팍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타로를 뽑죠, 우리는 왼손으로. 그죠? 안 보이는 카드를 뽑는 행위 자체가 점술 행위입니다. 타로는 뭐 이건 사실은 뭐 왈가왈부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점술 도구입니다. 예, 점술 도구예요. 그래서 점술 도구고 상징주의적 도구이기 때문에 이걸 상징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타로 카드에 그려진 그림은 있는 그대로 진짜 뭐 그 그림이 뜻하는 어떤 물체나 그런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야기하는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니버설 웨이트 타로 카드, 뭐 가장 많이 배우는 대중적인 타로인데, 구성이 타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 이제 7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제 지금 테두리가 치워지는 게 바로 메이저 카드입니다. 총 22장이에요. 이 총 22장의 메이저 카드에다가 밑에 있는 조금 작게 그려진 것들은 이제 마이너 카드인데,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칠해지는 게 바로 슈트 카드라고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에이스라고 불리는 1번의 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총 10장씩의 카드가
각각의 4원소, 4가지 원소로 표현이 돼서 총 40장이 슈트 카드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지금 이제 보라색으로 지금 이제 테두리가 쳐지는 게 코트 카드라고 그래서 인물 위주로 되어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슈트 카드 40장과 코트 카드 16장이 다 합쳐져서 총 56장의 마이너 카드. 그래서 이 구성을 따라야 타로 카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메이저 카드라든지 이런 카드의 숫자가 다르다거나 마이너 카드하고 이런 메이저 카드의 숫자의 구성이 다르면 타로가 아닙니다. 물론 그 컬러 타로는 만드신 분은 이제 타로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냥 타로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뭐 심볼론이라든지 오라클 카드라든지 레노몬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타로가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른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분을 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고, 그것도 타로 리더가 되려면 그 정도는 이제 정확히 구분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타로 카드의 원리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뭔가를 배우면 어떤 요리든지 그게 어떤 기술이든지 뭐 공학이든지 뭐든지 그게 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로 카드를 배워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타로의 정확한 어떤 원리는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도구가 뭐 어떤 원리가 있는지, 뭐 어떤 식으로 돼서 이게 이제 조금 상담 도구로서의 그런 의미를 갖는 건지도 모르고 막 쓰는 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자기 어떤 그런 뭐 족보라고 해야 되나? 본적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어떤 태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르고서 그냥 막 지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일단 타로 카드의 원리라고 그러면 첫 번째 동시성의 원리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점성학 얘기를 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랬죠. 사주명리라든지 점성술도 동시성이라는 게 다 적용이 됩니다. 타로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옆에 이제 우연이라고 불리는 사건이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겪는 우연이라는 것들 있죠. 너랑 나랑 통했네? 뭐 옛말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살면서 누구나 겪는 사건들인데 이거를 데이터화 시켜서 정리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원리라고 해요. 동시성의 원리.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 의미 있는 두 가지 일이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그래서 칼 융이라는 사람이 분석 심리학을 만들면서 얘기한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오피스텔 밖에 복도에서 누가 걸어가고 있으면 오피스텔에 있는 2층에서 동시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떠들고 있는 거라든지 복도에 지나가는 사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이런 건 동시성이라고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제 친구 욕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강의실 문을 열고 딱 들어와요. 제가 그 친구 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평상시 뭐라 그럽니까? 야, 너도 양반은 못 된다. 호랑이도 장만하면 온다더니 이런 말을 하죠. 이런 사건을 동시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타로에서 이런 얘기가 왜 나가냐? 점술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어떤 점술 행위를 하면 그거랑 관련 있는 게 사건으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역학의 기본이기도 해요. 물론 지금은 이런 것들을, 이런 우연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사건을 인위적인 실험으로 지금 일으킬 수가 없어요. 기술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는 없지만 뭐 나중에라도 뭐 소위 이제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뭐 양자역학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쪽은 잘 모르겠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세기 반 전만 하더라도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거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냥 병에 걸리면 다 뭐 귀신이 붙거나 아니면 뭐 사신이 나타나거나 어떤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현미경이 발명이 되면서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죠.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동시성도 이제 증명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과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면서 겪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거를 뭐 무조건 뭐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태몽도 사실은 동시성에 의한 거고. 그래서 타로 카드 첫 번째 원리는 동시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를 물었을 때 그거와 관련된 상징이라든지 그거와 관련된 어떤 메시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 원리가 바로 이제 집단 무의식입니다. 이건 이제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자 속에 이렇게 뭔가 새겨져 있는 그런 양식이 있어요. 이거는 인류가 그동안의 어떤 역사와 문화를 쭉 겪어오면서 유전자의 어떤 이런 뭐 내용처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칼 융이 얘기를 했습니다. 칼 융이 창시한 분석 심리학의 중심 개념인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 이름 얘기하고 나이 얘기하고 어디 사는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해서 본인에 대한 설명을 하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은 우리는 자아라고 그래요. 자아.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껍데기 같은 건데 그 자아의 밑바탕에는 개인 무의식이 있고 그 개인 무의식이 바로 여러분이 꿈꿀 때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아주 오래된 과거로부터 내가 갖고 있었던 뭐 과거의 기억이라든지 뭐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것들이 잠들어 있는 것이 바로 개인 무의식이고 그 개인 무의식보다 더 큰 그 밑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집단 무의식은 동서남북 뭐 남녀노소 누구 안 가리고서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같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 양식이에요. 그래서 타로에는 이런 집단 무의식이 반영이 돼서 카드가 그려집니다. 물론 어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은 과거에 그려졌던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뭐 예의라든지 뭐 아니면 규칙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과거에 더 잘 지켜졌죠. 그래서 이런 집단 무의식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타로는 오래된 것일수록 더 강하고 최근에는 집단 무의식이 조금 반영이 안 된 타로들도 있긴 한데 원래 타로에는 집단 무의식이 반영이 돼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당연하게 주인공을 가운데 두죠. 생일 파티를 갔는데 생일 파티 주인공을 저기 사이드에 놓고서 다른 애들을 되게 클로즈업해서 사진을 찍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인공을 왜 가운데 놓냐? 그냥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면 누구나.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처럼 뭐 불문율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그래서 타로 카드에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공통된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대표적인 집단 무의식의 얘기가 바로 색채하고 신화입니다. 빨간색을 보고 시원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예, 그리고 파란색을 보고 성격이 급하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 유전자 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문화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타로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상담 도구로서의 어떤 원리라든지 뭔가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인간만이 알아먹을 수 있는. 그리고 신화 같은 경우도 가장 예술적인 집단 무의식이었던 그런 뭐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 신화가 되게 많죠. 북유럽 신화라든지 이집트 신화,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뭐 단군 신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신화는 신을 부르는 이름이라든지 내용들은 조금 다른데 각각의 신화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어떤 틀이라든지 신들이 담당하는 그런 주제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사랑의 신이 있고 전쟁의 신이 있고 거기도 거짓말이 있고 배신이 있고 노인이 있고 뭐 영웅이 있고 뭐 주신이 있고 이런 것들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갖고 있는 문화 양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타로 공부를 하실 때 이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는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은 처음 보는 카드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감을 잡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원리가 타로 카드에 담겨 있는 거고요. 타로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타로 카드의 역사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타로 카드도 그렇고 처음부터 이게 뭐 타로를 만듭니다 하고서 딱 이렇게 만들어서 타로가 전해진 게 아니라 18세기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 일어나기 전에는 훨씬 전에는 중세만 하더라도 이 타로를 가지고 놀 수 있었던 아니면 타로를 만들 수 있었던 아니면 그 정도의 어떤 지식 체계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귀족이나 왕족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그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남들보다 더 우월하고 그다음에 더 나은 어떤 존재여서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알면은 그거를 쉽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점성학이라든지 사주 같은 걸 배우러 가면은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뭔가 알려줄 듯 말 듯 하면서 자꾸 안 알려주거든요. 물론 지금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뭐 비법도 사실은 지금 없는 시대지만 과거에는 그게 더 심했겠죠. 대한민국도 한글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지만은 한글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양반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평민이나 천민들이 자기들처럼 말과 글을 쓰는 거를 경계했거든요.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타로도 아마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그렇게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뭐 오락으로 치부하던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아서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은데 대략 뭐 13에서 14세기 유럽에서 탄생한 것 정도로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비스콘티 스포르자라고 하는 덱이 있어요. 비스콘티 가문하고 스포르자 가문하고 뭐 사돈 맺으면서 뭐 그걸 기념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제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카드가 한 몇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78장이 다 갖춰진 카드가 마르세유예요. 프랑스 박물관에 있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원래 이제 유럽이 좀 그런 게 있죠. 뭐 영미권과 이제 뭐 프랑스어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나라와 민족이라든지 역사 때문에 아직도 좀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타로 쪽에서 우리가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 마르세유가 가장 오래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타로는 훨씬 이전에 생겼지만 공식적으로는 마르세유가 가장 오래된 완벽한 타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타로를 한다 그러면은 마르세유 카드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네가 뭐 전통 타로고 클래식이고, 그다음에 웨이트 카드 하는 사람들은 뭐 일반 타로고 대중화돼 있고 해서 자기네가 더 뭐 전문적이고, 웨이트 카드 하는 사람들은 조금 좀 전문적이 아닌 걸로 얘기하는데, 제가 점성술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거의 클래식 한다는 사람들은 조금 좀 막힌 게 있습니다. 굉장히 마르세유나 사실 웨이트나 다른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냥 예. 그리고 오히려 마르세유를 쓰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쓰는 사람들이 마이너 카드, 슈트 카드까지 다 쓰는 경우는 제가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클래식이라고 말하면서도 제대로 쓰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타로 공부를 하실 때 마르세유를 쓰냐 뭐 올드 잉글리시를 쓰냐 웨이트계를 쓰냐 그런 거 구분하지 마시고, 결국 타로는 기본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끌리는 대로 배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마르세유가 가장 오래된 걸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1909년에 아더 에드워드 웨이트 경이 이제 상한을 하고, 그 다음에 파멜라 콜먼 스미스가 왜 아까 이제 보여드린 마이너 카드에 있는 여러 이미지를 다 그려요. 마르세유에는 슈트 카드의 그림이 따로 없었어요. 이미지가 그냥 뭐 펜타클 뭐 디스크라고 하지만, 그때는 뭐 동전 5개랑 동전만 5개 딸랑 그려놓고 어떤 그림이 없었는데, 이 웨이트 카드에서 처음으로 파멜라 콜먼 스미스가 펜타클 5번에다가 두 남녀가 눈밭을 걸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카드를 보고서 뭔가 이 카드가 말하는 게 이런 내용이겠구나 하고서 약간의 어떤 그런 힌트를 많이 얻게 돼서 이 웨이트 카드가 굉장히 대중화가 돼요. 지금도 사실은 거의 타로라고 그러면 웨이트 카드를 얘기를 하고, 좀 심할 정도로 웨이트 카드가 이제 대중화가 됐죠. 근데 어 결국 그림은 제가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그 타로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그냥 힌트일 뿐이니까 너무 그 그림에 매달리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타로 카드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타로 배우러 오셔가지고 제일 많이 묻는 게 뭐냐면, 선생님 뭐 이 타로는 뭔가요? 다른 타로인가요? 이거 돈 주고 배워야 되나요? 자꾸 이러시는데, 어 강사 입장에서 설명드리면은 배우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왜냐면 이게 제가 블로그에다가는 굉장히 말을 많이 했는데, 방송에서는 사실 제가 이제 얘기를 잘 안 했습니다. 그냥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하는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좀 짜증나서 얘기는 안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로는요 원형은 똑같아요 다. 무슨 얘기냐면, 학교 다닐 때 우리가 포스터 같은 거를 그리잖아요. 선생님이 뭐라 그럽니까? 떠드는 사람 포스터 다 그리기 뭐 하니까, 뭐 어떤 경우는 다 그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평화에 대한 포스터를 그려라 그러면은 주제가 평화입니다. 그럼 평화라는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겠죠. 그래서 평화라는 주제를 그리고 싶은데, 어떤 애는 비둘기를 막 하얀색 비둘기를 날리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어떤 애들은 사람들끼리 이제 악수하거나 포옹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기를 다 내려놓고 이제 뭐 서로 이제 화해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러니까 그림은 다 달라요. 평화라는 하나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은 다 다르다는 얘기죠. 타로가 그림이 달라졌다고 그 타로가 갖고 있는 주제가 바뀌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처음 보는 타로도요 그냥 그림 무시하고 해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직관 타로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그림 바뀌면은 완전 헤매지만, 직관은 애초에 강의도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게 뭐 다른 사람들 점수되는 게 아니에요, 직관은 그냥. 그래서 종류가 많다는 건 결국에는 그림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이.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써놨죠. 심볼론하고 레노몬드하고 오라클 카드는 타로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왜 강조하냐면은, 최근에 지금 이제 사주라든지 점성학적으로서 그런 좀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심볼론은 그냥 심볼론이에요. 심볼론 카드 여러분 구매하셔가지고요 다 뒤져보세요. 심볼론 그 카드 안에, 매뉴얼 안에 타로라는 글자는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단 한 단어도 없어요. 왜냐면 심볼론 만든 사람은 심볼론을 타로라고 안 하고 그냥 심볼론이라고 불러요. 레노몬드도 마찬가지고, 오라클도 그냥 오라클입니다. 타로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인터넷이나 책이라든지 하다못해 얼마 전에 나온 심볼론 책도 보니까 심볼론 타로라고 써있더만요. 제가 보면서 사실은 좀 굉장히 짜증이 나요. 저는 이제 이쪽 업에서 일하는 강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유명한 면 요리, 사람들이 가장 대중화되고 잘 아는 면 요리가 뭐예요? 라면이겠죠. 뭐 가장 많이 하니까. 그러면은 잔치국수도 라면이고, 짜장면도 라면이고, 짬뽕도 라면이고, 비빔면도 라면이고,
이렇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심볼론은 그냥 심볼론입니다. 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왜 자꾸 구분하냐면 몇 년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타로를 자기가 만들고 있다고, 자기가 만드는 타로가 완성되면은 제 블로그에 리뷰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했죠. 그냥 어차피 뭐 제가 이쪽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타로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좀 발전되면 좋으니까 리뷰 해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떤 타로인데요? 좀 보여주실래요? 했더니 인터넷 URL을 보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이건 타로가 아니고 오라클이야. 그래서 제가 이거 오라클인데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아니 그냥 요새는 타로라고 하잖아요 이래요. 순간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냥. 아니 타로를 그러니까 만든다는 사람도 타로랑 오라클을 구분을 안 해버리면 어쩌란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라도 이건 제발 좀 구분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자꾸 이렇게 가버리면 나중에 이쪽 업계 자체가 완전히 그냥 좀 안 좋은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개념이잖아요. 용어 정리부터 하거든요. 모든 학문은 용어부터 정리를 해요. 타로가 뭔지, 심볼론이 뭔지 개념을 구분하는데 그거를 막 짬뽕처럼 섞어서 말해버리면 근본 자체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꼭 리더 되시는 분들, 리더가 되려는 분들은 이거 꼭 구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저는 이제 강사다 보니까 제가 뭐 일일이 그 책에 대해서 뭐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도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타로 카드를 배워서 뭘 할 수 있냐? 이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타로 카드를 배우면요, 상담 도구로서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뭐 미술 심리 치료, 뭐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뭐 되게 굉장히 많은 그런 기법들이 있지만 타로만큼 간단하고 임팩트 있는 상담하기는 좀 힘들어요. 예, 그냥 그 사람의 어떤 뭐 그 정보를 나이라든지 그 사람의 삶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로파일링 할 필요도 없고 타로는 그냥 질문을 던지고 그냥 바로 뽑게 하면 됩니다. 저도 예전에 굉장히 몸이 아팠을 때 너무 제가 이제 좀 강박에 시달리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좀 이상해지나? 심리치료를 좀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미술 심리치료를 받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너무 몸이 아픈데 마음도 아파지는 거야. 근데 안 갔어요. 안 간 이유가 뭐냐면 뭐 복잡하진 않더라도 미술 심리치료 가면요 저보고 그림을 그리래요. 뭐 간단한 거지만 그냥 뭐 나무 그리고 뭐 집 그리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건데 근데 진짜 몸과 마음이 아픈 제 입장에서는요 그게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게. 또 저는 성격이 저든지 뭐 5번 교환 카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이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간단한 것조차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스트레스예요 그게. 근데 타로는 가서 그냥 뽑으면 돼.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상담받는 사람들이 진짜 편하게 상담할 수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소통과 교류의 매개체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집단 무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진짜 신기하게도 내가 뽑은 카드에 이 사람이 설명하는 거고 뭔가 그럴싸하게 매칭이 되면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서 자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연수를 갔는데 밤에 그냥 특기를 써서 내라고 했다가 타로라고 썼다가 밤새도록 타로 받았대요. 여기저기서 찾아가지고. 그 정도로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타로가. 그다음에 자기 수련과 개발에 도움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조금 뒤에서 제가 이제 설명할 거하고 좀 비슷한데 왜 그런 날 있잖아요. 막 짜증나고 막 일어났는데 눈 떴는데 짜증나고 괜히 막 미치겠고 막 뭔가 화가 나고 막 이래.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면 앉아가지고 타로서 봅니다, 이렇게 그냥. 내가 왜 짜증이 나지? 희한하게 카드를 뽑으면요 그 카드 이미지 보면서 맞아 내가 이것 때문에 짜증이 났지 이러면요 이상하게 가라앉아요. 왜냐면 내가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좀 답답한 어떤 상황이라든지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타로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네 번째에서 말씀드리는 뭐 현명한 선택과 집중의 길잡이라고 쓰는 건 뭐냐면 물론 모든 타로 리더가 이렇게 다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죠. 왜 사주를 실컷 배워놓고 일진을 안 봐요 어떤 사람들이. 점성술 실컷 봐놓고 중요한 일 있을 때 점성술 안 보고 그냥 하던 대로 합니다. 타로도 마찬가지예요. 타로 쓸 줄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보냐? 그거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해야 되는 거는 타로 안 보고 이제 하면 되지만 진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갈피 못 잡을 때는 타로를 쓰시면 도움이 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물론 해석을 제대로 하셔야겠지만 우리가 그냥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본인이 하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타로 카드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직접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 좀 창업이 쉬운 편이에요. 다른 어떤 창업하는 그런 거보다는 훨씬 쉽죠. 사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편이긴 해요. 여기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어 서울대학교 근처에도 자로수길이라고 있는데
제 기억에 여기 길 건너 샤롯길에 코로나 전에는 타로샵이 딱 한 개였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딱 하나 봤는데, 근데 코로나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일곱 여덟 개로 확 늘었습니다. 그만큼 창업이 쉬워요. 왜냐면은 뭐 조그마한 공간 없고 테이블 놓고 대충 뭘 놓고 타로만 놓고 상담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창업이 좀 쉬운 편이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타로를 갖고 내가 강의를 한다든지 상담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에 보조적인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을 상담한다든지 어 영업하다든지 해가지고서 사람들하고 뭔가 말을 더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좋은 직업들은 타로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진입 장벽이 좀 낮은 편입니다. 지금 뭐 어떤 뭐 학위라든지 타로 관련돼 가지고 딱 이렇게 정확하게 정립된 게 없잖아요. 뭐 지금 자격증 같은 것도 다 민간이고 하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분별하게 이제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력이 이제 하향 평준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고소득이 가능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이 이제 질문해서 그런 걸 하십니다. 타로 뱀을 얼마나 버냐 한 달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은 하나도 못 버는 분들이 있고 돈 1,000만 원 버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많이 버는 분들은 1,000만 원 넘기도 하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강의를 하거나 제가 뭘 알려드렸을 때 진짜 그거대로 하신 분들은 그 나이 때 일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돈을 많이 버시는 편입니다. 물론 이것도 공짜는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어, 지금 그 4번에 제가 지금 써놓은 것처럼 노후라든지 이렇게 뭔가 이제 몸이 이제 젊었을 때처럼 막 이렇게 활력이 넘치지가 않아가지고 나가서 이 일 저 일 막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하루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잘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에 대한 내공은 깊어지거든요. 그러면 상담할 때 조금 더 잘 보입니다. 왜냐면 결국 타로가 다루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로는 뭐 앉아서 말만 할 수 있으면 상담할 수 있죠. 뽑는 거야 뭐 상대방 보고 뽑으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훨씬 더 타로 카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후 대비 쪽에서는 확실히 비전이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무작정 하시는 거는 별로 추천을 안 드립니다. 왜냐면 음, 여러분도 왜 오이도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지 가다 보면은 타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업을 하는 제 입장에서 그렇게 썩 저게 뭐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뭐 걸어놓기로 사주 타로 걸어놓고 들어가서 타로 본다고 들어가면은 갑자기 타로 안 맞아 사주로 돌린다든지 뭐 이런 게 많죠. 그래서 뭐 그런 분들 얘기는 제가 나중에 이제 뭐 다르게 할 일이 있겠지만은 일단 타로 카드가 다른 일에 비해서는 좀 더 편하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어 커뮤니티에 제가 이제 글을 올렸었죠. 며칠 전에 뭐 타로 카드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좀 질문해 주세요 했더니 뭐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타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와서 많이 물어봤던 걸 정리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에 이거랑 관련돼 가지고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영상이 있어요. 되게 옛날에 만들었던 건데 한 2년 전인가 만들었는데 그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될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항상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타로가 점이냐고 물으면 점입니다. 이건 100% 확실하게 점이에요.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지만 뽑죠. 우리가 안 보는 상태에서 타로를 왼손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점술 행위예요. 점술 행위를 하면서도 타로가 점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타로 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 얘기를 하는데, 뭐 당사자들이 이제 점쟁이란 말을 듣기 싫어서 그럴 거니까 뭐 그거는 그렇게 뭐 할 수 있겠지만 타로는 확실히 점입니다. 그래서 점술 행위고 점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어떤 강사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리 상담 하면은 점이 아니고 미래를 보면 점이라는데 똑같죠. 심리 상담도 결국 뽑으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뽑으면 다 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하시고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본인이 하는 공부에 대해서 어떤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라든지 뭐 당당함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은 제대로 그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요리를 배우면서 요리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되게 쪽팔려 하고 남들이 내가 요리하네, 남자가 뭐 손에 물 묻히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면서 어떻게 요리를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처음에 항상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타로 리더가 되려면 타로가 점이라는 건 그냥 딱 인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점쟁이가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자, 두 번째. 타로는 누구나 볼 수 있을까? 누구나 하죠. 근데 이 말을 제가 넣은 이유가 앞에서 이제 누구나 쉽게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이제 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 질문에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게 타로는 누가 뽑아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전화로 상담 받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오픈 방송 하잖아요. 격주에 한 번씩. 그럼 여러분이 질문하고 제가 뽑죠. 그죠? 당사자가 안 뽑고 제가 뽑아도 상관없습니다. 친구 걸 물어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타로샵에 가면은 타로 카드를 자기 걸 만지기 되게 싫어하는 리더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본인이 다 뽑아요. 물론 상담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뽑은 카드가 좀 더 그럴싸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누가 뽑으나 다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샵에서 질문자가 뽑으라고 하는 거는 그냥 좀 더 그럴싸하게 그 질문자가 느끼게 하는 거지, 친구 걸 내가 뽑던 뭐 누구 걸 누가 뽑던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네. 세 번째, 타로 카드로 가능한 질문. 일단 타로 카드가 사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고 사람을 인간을 다루는 그런 도구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에서 가능한 질문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넘어선 질문들 이런 게 있죠. 뭐 외계인이 있을까요? 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개인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정방향과 역방향을 구분해야 될까? 이것도 상당히 좀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인데, 원래 역방향이 없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근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한 거죠. 야, 타로카드 뽑다 보니까 뒤집혀 나오는 애들이 있더라. 그럼 뒤집혀 나오는 것도 어떤 동시성에 의해서 얘기하면 분명히 이것도 그냥 나온 건 아닐 텐데,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 이게 뭘까? 라고 시작한 건데, 문제는 지금 역방향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거의 8, 90%가 일단 뒤집히면 안 좋게 보려고 그래요. 자꾸 부정으로 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질문에 따라 바뀝니다. 긍정, 부정은. 그래서 역방향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카드들이 있어요. 소드 3번, 컵 5번, 뭐 펜타클 5번, 그 다음에 13번 뭐 죽음 카드, 16번 타워 카드 이런 거 물어보세요 한번. 정방향하고 역방향하고 키워드 뭐 나오는지. 다 다릅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10중 8구는 정방향과 역방향을 긍정, 부정 나누려고 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애초에 그건 사람이 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방향만 놓으셔도 충분히 다 됩니다. 왜냐면 질문에서 바꾸면 돼요. 굳이 역방향을 본다고 해서 딱 뒤집혀 나온 카드를 딱 보는 순간 이거 안 좋은 건데라고 못을 박아 버리면 그 다음에 카드가 안 보이기 때문에 배열법하고 질문에서 그걸 잡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안 하셔도 돼요. 어디 가면은 뭐 역방향 안 한다 그러면은 뭐 타로 되게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카드 해석의 어떤 깊이라든지 넓이를 보면요, 역방향 보는 사람들이 훨씬 좁아요. 왜? 정해놓고 보니까 역방향 부정이라고.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본인의 타로점을 못 본다. 이것도 며칠 전까지도 제가 이 질문을 받았는데 볼 수 있어요. 네, 볼 수 있는데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봐요, 사람들이. 더 정확히 말하면 본인 거를 제대로 안 읽어요. 왜? 내 거니까. 나한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카드를 딱 뒤집었을 때 내가 싫어하거나 마음에 안 들어하는 답이 딱 나오면요, 일단 속에서부터 딱 빈정 상해가지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는 게, 타로 리더분들이 타로 상담할 때 아우 진짜 그 어제 손님 진짜 진상이었다고 막 자기 듣고 싶은 말 막 답정 넣으라고 막 욕해요. 근데 본인도 본인 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타로점도 볼 수 있는데, 본인의 타로점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마음 공부가 돼야 됩니다. 남의 거 보듯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좀 뭔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타로 실력하고 사실 내가 나를 내려놓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안 본다고 보시면 돼요. 못 보는 건 아니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자, 여섯 번째, 같은 질문 계속해도 될까? 같은 질문 계속 어차피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그래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원래는 같은 질문. 왜냐면 타로를 자꾸 뽑으면요, 카드가 자꾸 다른 게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카드가 바뀌었다고 그래. 에너지가 바뀌었다고 그래. 근데 해석을 해서 나중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카드만 바뀌었을 뿐 전체적인 스토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한 장씩 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타로를. 한 장 뽑고 원 카드는 안 쓰거든요, 원래. 근데 세 장씩 뽑으면 카드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세 장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메시지는 안 변해요. 희한하게 흐름이. 그래서 원래 처음 본 질문이 가장 정확한데, 같은 질문을 계속 볼 거면요, 차라리 계속 더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예 수십 번 봐버리면 안 벗어나는 그런 틀이 있어요. 벗어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셔도 되고, 되도록이면 같은 질문에서 어떤 뭐 이렇게 변화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은 안 보시는 게 좋은데, 연습 삼아서 계속 보시는 게 좋아요. 단 같은 질문을 계속 보실 거면은 카드가 바뀌었네, 에너지 바뀌었나 라고 그냥 딱 거기서 마무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석을 다 해보세요. 안 변합니다. 자, 일곱 번째, 어느 시점까지 타로점이 가능하냐. 이제 시점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어디 가면 뭐 3개월이라고 그러고, 어디 가면 6개월이라고 그러고, 어디 가면 1년이라고 그러고. 이거 정해진 거 없습니다.
물어보는 질문 따라 다르죠. 그냥 2년 뒤 거 물어보면은, 아, 2년 뒤 거 못 봐요. 안 됩니다. 자르실 건가요, 여러분이? 10년 뒤 거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이벤트 갔는데 가서. 10년 뒤에 제가 잘 살고 있을까요? 안 보실 거라는 거죠. 물론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어, 적어도 여러분이 발전을 하려면요.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근데 하면서 이제 저처럼 일지를 쓰면서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면 한 번엔 안 나와요. 타로가 굉장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완전히 세상에서 동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뒤 거는요. 지금 이 시점부터 1년 동안의 카드를 적어도 뭐 몇 장 이상 뽑아야 됩니다. 그럼 2년 뒤, 3년 뒤는 그만큼 더 뽑아야 돼요, 카드를.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먼 미래까지. 근데 먼 미래까지 해석을 하기에는 그 1년 뒤에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변수까지 고려를 해야 돼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되도록 짧은 거를 보는 게 좋죠. 근데 짧은 거 보는 게 좋다고 해서 미래를 못 보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 경험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로에 대해서 이제 초보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타로 배우기 강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원래 오늘 방송을 하는 게 이제 처음 입문자분들한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랑 그 다음에 타로 강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 타로를 여러분이 배우는데 왜 배웁니까? 쓰려고 배우잖아요. 물론 교양으로 타로 배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타로가 뭔지 궁금해서. 그러면 그냥 이론에서 멈추면 끝나요. 근데 타로는 도구예요. 도구. 요리로 치면 내가 요리 레시피 외우는 걸로 끝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요리를 하려고 배우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전에서. 그죠? 그래서 타로를 배우려면 이론과 실전이 있는데 제가 이 두 개를 좀 멀리 놨죠. 왜 이렇게 놨냐면 이 갭이 좀 커요. 그래서 제가 단언코 말씀드렸던 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타로는 독학이 거의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어느 책에 보니까 독학이 된다고 하던데? 예, 독학이 가능한 부분은 어디까지냐? 교양으로 타로 배우는 거, 이론만 배우는 거. 근데 실제로 내가 카드를 펴놓고 질문 받고 해석하려는 어떤 진짜 실제적인 사용에 있어서의 타로 독학은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다 겪어봤고. 그러니까 실전까지 가능하다고 하면은 좀 약간 극단적으로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론하고 실제하고는요 달라요. 이거는 내가 요리 레시피를 왜 방송으로 TV 보면서 요리 배워서 요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는데 대부분 타로를 배우러 가면 이론을 배우고 바로 실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초 끝내고 실전 가자마자 쓰리카드 배우고 질문에서 뽑아본 다음에 해석해보세요라고 시켜요. 당연히 해석이 안 되지. 왜? 내가 이론은 알아들었는데 막상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이상하네?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받은 질문하고 내가 알던 내용하고 짬뽕 돼가지고 말을 뱉으려니까 뭐가 이상한 거예요. 머릿속에서 의식적으로 뭔가 좀 안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카드를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받은 질문에 대해서 그 내가 알던 식으로 말을 뱉으려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렇게 배웠을 때 굉장히 좀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초급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3시간 수업하는데 초급강의 8조는요 그냥 이론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78장 카드에 대해서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실전을 저는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일단 중급반은 여기 가운데 있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려요. 이 초급에서 배운 내용을 실전에서 쓸 때 이렇게 쓰라고 이제 하는 거 있죠. 질문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카드 뽑아놓고 해석할 때 그 주의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대충 딱 카드 뽑아놓고 딱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석할 때 이게 누군지 어떤 입장인지 그럼 질문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지 하는 이 이론하고 실전을 연결해주는 그런 어떤 노하우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6주 동안 저 혼자 거의 다 떠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밖에서 얘기하는 실전 부분을 제가 이제 고급강이라고 해서 뭐 뽑아놓고 이제 본인이 해석해보고 하는 걸 이제 실전이라고 하는데 문의가 오면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면 벌써 8주, 6주, 6주니까 되게 길잖아요. 5개월이에요, 5개월. 뭐 어디 가면은 뭐 하루 만에도 타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타로를 교양으로 배울 게 아니면 진짜 뭔가 타로를 펴놓고 어 질문을 하고 입이라도 뭔가 떼고 말이라도 하려면 초급하고 중급 과정까지가 기본 과정이에요. 왜냐면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일단 카드 내용을 알아야지 뭐 얘기를 할 거고, 그 내용을 갖고 이 질문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그런 룰을 배우는 게 이제 중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과정이라고 하고, 뭐 고급 과정은 제가 그냥 선택사항이라고 합니다. 그 수강생분들 보면은 중급까지만 하셔도 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이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그 책 갖고 책을 수십 권 봐도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게 이 이유예요. 이 중간이 굉장히 갭이 커요.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다시 이 중간에 대한 힌트를 드리면, 이 중간은요, 사람한테 키가 있어요. 사람한테. 타로 책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사람한테 키가 있거든요. 사람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는 죽어도 독학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타로 책으로 타로 내용에 대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실전에 가기 위해서 사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람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게 뭐 다른 역학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차라리 심리학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훨씬 더. 그래서 기초 강의에서는 이제 어떻게 뭐 얘기 갔냐, 3시간씩 이제 8주를 해요. 그래서 78장 카드를 하나하나 다 배웁니다. 그래서 점성학이나 수비학이나 뭐 이미지라든지 색채라든지 뭐 종교, 신화, 철학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드리는데, 이거를 다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 다 하면 기초만 한 넉 달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타로를 왜 배우십니까? 쓰려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요리에서도 우리가 요리를 내가 할 때 내가 만들고 싶은 음식의 재료에 대한 어떤 성질이라든지 영양소 같은 것들을 다 외우지 않는 것처럼 타로도요, 필요한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분들 물어봐요. 타로 공부하려면 신화를 알아야 되냐? 모르도 돼요. 신화 한자도 몰라도 돼요. 왜?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타로 배우실 때 신화 얘기 듣잖아요. 재밌어요. 옛날 얘기니까. 근데 그거 상담할 때 써먹지도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나와 있는 몇 가지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걸 뭐 어떤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 하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만큼만 제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외우기라든지 그림 소설은 제가 안 합니다. 이건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웨이트 카드를 배우시면요, 다른 카드로 바뀌면 해석을 못 하세요. 그림 바뀌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타로 카드에 있는 그림은 그냥 그 카드를 이해시키기 위한 힌트예요. 힌트는 그냥 우리가 힌트로 해서 그림, 그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면은 그림은 무시해도 되지. 그래서 진짜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타로가 없을 때 종이를 잘라가지고 76개 종이에다가 제목만 써. 이거 완드 에이스, 컵 2번, 컵 3번 적은 다음에 그거 섞어서 뽑아서도 타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해요. 그림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실제 그림 없는 카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소설 쓰는 거는 배울 땐 쉬워 보이죠. 이 카드가 그림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게, 후보자 입장에서는. 근데 나중에 가면 쓸데없다는 그거를 바로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응용이 안 돼요. 그리고 키워드도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 키워드는 키가 뭡니까? 열쇠죠. 워드는 단어잖아요. 핵심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힌트예요. 이걸 외우면 안 되고 이 키워드가 어떤 질문에서 왜 나왔는지 거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타로랑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초반일 때 많이 얘기를 좀 해드리니까, 그냥 기초반, 초급반이 같은 경우는 타로를 정말 모르는 분들이 처음부터 배우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급과정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론하고 실전을 이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실제 이제 실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해요. 이거는 완전히 제가 그냥 정말, 어, 이제 딱 11년 차구나. 타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한 게 11년 차인데, 똑같이 배우고 막 진짜 이벤트라고 상담하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몸으로 부딪혀보고 제가 이제 막 머리 아파서 싸매서 연구해서 이제 이제 갖고 온 것들이거든요, 이게. 거기다가 저는 이제 강의를, 뭐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수강생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강의를 제가 상담했던 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중급반에서도 배울 법만 알려드리고 수강생분들이 자기가 궁금한 걸 물어봐요. 그럼 저는 그 자리에서 뽑고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제 해석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나중에 몇 달 지나서 피드백을 받아요, 제가.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의를 했기 때문에 웬만큼 상담한 사람하고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계속 이제 수정을 해서 갖고 온 방식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써야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배열법을 보시면은 저도 처음에 고정 배열법을 한 30가지 넘게 외우고 있었어요. 30가지 넘게. 왜냐면 상담을 자꾸 하다 보니까 별의별 질문들이 다 들어오는데, 도대체 이것들을
내가 배운 배열법으로는 잘 안 맞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해서 여기저기 뒤져가지고서 정말 40가지 가까이 되는 배열법들을 다 외웠는데 결국에는 다 쓸모가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자유배열법으로 가셔야 돼요. 그 자유배열법을 해서 뭘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뭐 연애라든지 재물, 직업, 학업, 뭐 건강까지 이 상담을 하다 보면 나타나는 주제들을 이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리더가 이런 질문 받으면 그냥 카드 일단은 대충 딱 뽑아놓고 막 머리를 쥐어 짜는 게 아니라 애초에 딱 질문 받으면 머릿속에서 이 질문은 이렇게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고 하는 틀을 짜놔야 돼요. 연습에 의해서 짜놔야 되기 때문에 어 딸랑 3장 뽑고서 뽑아놓은 다음에 막 머리 싸매가지고서 어떤 말이든 만들어내서 이제 머리 쓰는 것보다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기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카드를 쫙 뽑아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가야 되는지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지 그 연습을 이제 하는 게 중급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저는 그냥 카드 뽑아서 제가 해석을 다 해요. 여러분한테 안 시켜요, 이때는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네? 듣고 집에 가서 연습해 보시면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처음에는. 그러면 그냥 다음 시간에 갖고 오셔가지고 질문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급반 과정에서는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제가 한 거대로 그냥 시도라도 해보시라고. 시도라도. 이게 중급 과정이고 고급 과정은 이제 여러분이 그냥 실전에서 상담하듯이 연습을 해보는 건데 사실 필드에서 진짜 현업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좀 많긴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이제 내가 나 어제 이런 상담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에서 말한 그 중급반에서 다뤘던 연애, 재물, 뭐 그다음에 직업, 학업, 건강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와요. 그러니까 연애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도 질문의 핵심은 연애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애인 생길까요? 뭐 다가오는 사람이 생길까요? 뭐 연애운이 어떨까요? 되게 여러 말로 이제 똑같은 질문인데 되게 다양한 어떤 질문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예시 같은 것도 이제 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중급반 끝내고 고급 과정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 텀 두라고 하거든요. 바로 듣지 말고. 왜냐면 중급 과정까지 들은 다음에 본인 혼자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써보시다 보면 막히는 데가 분명 나옵니다. 이거를 갖고 고급반 때 오셔야지 해소가 돼요. 중급반에서 고급반 바로 하면 대부분 그냥 또 멍하니 듣고만 계셔가지고 시간 아깝거든요. 제가 봐도 돈 아깝고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좀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미 배열법 다 했기 때문에 자율배열법 통해 가지고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본인 스타일을 좀 찾아가시는 방법도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강의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일단 앞에서 제가 이제 타로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타로 공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 뭐 앞에서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좀 정리 좀 해봤어요. 일단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급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 보면은 빨리 돈 벌어야 된다고. 근데 물론 개인의 선택이지만 진짜 여러분은 이제 장기적으로 먹고 내가 진짜 타로 리더를 제대로 하겠다 하면은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언젠가는 빠꾸에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타로 카드하고 좀 이제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물론 가까워지라고 해서 뭐 어떤 사람들처럼 타로에다가 이름 지어주고 막 잘 때마다 머리맡에 두고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타로를 손에 많이 익히시고 눈에 많이 이제 아이 컨택을 많이 하셔야 돼요. 눈에 익어야지. 요리사가 자기 칼이 손에 익어야지 뭐 요리를 잘할 거 아닙니까? 웍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키워드 외우시면 진짜 안 됩니다. 제가 매 밤마다 키워드 외우면 그거 버리느라고 더 고생해요. 키워드 외우신 분들은 딱 어떤 질문이든 피자마자 자기가 알던 키워드부터 툭 튀어나오니까 이거 아닌데 하고 색깔로 하는 거지. 그래서 키워드는 외우지 말고 책으로 키워드 공부하실 때 그 키워드 놓고서 이 키워드가 왜 나왔을까 하고 질문을 거꾸로 만들어 보세요. 이 카드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이런 키워드가 나왔을까 하고 거꾸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원래 키워드는. 세 번째, 이것도 좀 굉장히 심각하죠. 소설 쓰지 말고 일단 카드의 상징과 이미지 연관성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림은 예를 들어서 0번 바보 카드에 절벽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절벽이 진짜 있는 게 아니라 절벽이라는 상징 앞에서도 0번의 그런 어떤 광대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 이걸 이해해야 되거든요. 절벽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절벽 같은 상황이란 소리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내디딜 수 없는 현실적인 어떤 한계 앞에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타로에 그려진 그림도 결국에는 그 0번 바보 카드가 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유랑이죠. 유랑이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그거를 사람으로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림으로. 그런데 그 그림으로 표현한 거를 그림으로 이해 안 하고 그림 갖고 막 소설을 쓰죠. 절벽이 어쩐데 저쩐데부터 시작해서 뭐
카드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타로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양손에만 뭐 들었다면 자꾸 양다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조금만 뭔가 이제 약간 좀 어두운 게 있으면은 뭐 음흉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이거에서 탈피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카드든 구입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좀 관련된 건데, 상식과 논리에서 벗어난 카더라 있죠. 이게 타로 커뮤니티가 진짜 많아요. 밴드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근데 들어가시면 독학하시는 분들은 내가 일단 되도록이면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되니까 여러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거기서 소위 이제 타로 좀 했다는 사람들이 막 이제 카드 그림 올려놓고서 막 블라블라블라 합니다. 근데 듣다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왜요라고 한번. 왜 그렇게 생겼냐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왜에 대해서 다 못 하잖아요? 그럼 그방 나오세요 그냥. 왜냐면 진짜 그거는 근거 없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타로는 아까 그랬죠. 상식하고 논리에서 다 가능합니다. 이거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도 올린 것처럼 뭐 8번 힘카드에 뭐 허리에 꽃을 감고 있어가지고 뭐 출생의 비밀이 있네. 뭐 7번 전차카드 뒤에 뭐 성이 있는데 양쪽이 달라가지고 두 집 살림을 하네. 이딴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근거 없이 그냥 막 떠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타로를 보다 보면요. 이상하게 또 근데 그런 카더라가 머리에 많이 박히거든요. 근데 안 나오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고 논리적인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이거는 그냥 이래요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다 차단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전화 상담 하시는 분들도 자기들 그 사람들께서 그 실전을 해요. 근데 전화 상담 하시는 분들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와, 진짜 그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야, 이 카드 이런 뜻도 있어라고 툭 던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많이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실력자라고 본대요. 왜 그러냐면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없거든. 그러니까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카드 절대로 땡뚱밖에 안 나와요. 절대로 피드백 해보면. 그래서 제가 직관 타로라는 게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린 게 직관 타로는 여러분이 언제 가능하냐면요. 타로를 오래 쓰다 보면 최소 3, 4년 이상 쓰다 보면 카드가 딱 눈에 들어오는 그림이 있어요. 갑자기. 근데 그 그림의 내용이 내가 그 카드에 대해서 알고 있던 기본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직관이 보여요. 직관이라는 거는 완전 그 카드 갖고 딴소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도 태어날 때 천재성을 갖고 태어났죠. 직관이 굉장히 발달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근데 어떤 스승 밑에서 배우지 못했다면 앞서 나간 선배들이 그런 걸 배우지 못했다면은 그 사람들은 그거 못 써먹어요. 그러니까 직관은 기본 바탕이 있어야 나옵니다. 기본 바탕이. 그래서 직관 타로라는 거는 강의할 수가 없어요. 왜? 아, 내가 그냥 그 시기에 그때 그 질문에 그냥 그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말했더니 그냥 맞았다. 이걸 어떻게 강의를 할 거야? 저는 솔직히 그걸 들으러 가는 사람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느낌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해. 그렇다고 직관 타로 보세요. 이유도 얘기를 안 해줘요. 왜 그런지도. 그냥 감이 그런 거거든, 직관이란 걸. 그래서 배우실 때만이라도 왜라는 질문을 달고 가셔야 돼요. 나중에 직관은 알아서 보여요, 여러분 눈에. 네, 그리고 그 5번에 그런 거 있죠. 다른 이제 공부 혼자 독학하시다 보면은 다른 타로 리더들이 어떻게 상담하는지 궁금해요. 그럼 그 리더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왜라는 물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 질문에서 저 카드가 나왔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라는 걸 안 하시면요. 아, 이 질문에 이 카드는 이거구나라고 딱 머릿속에 박히는 순간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 리더는 그 질문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카드의 의미를 바꿔서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의역을 한 거거든. 의역을 외우면 안 되죠. 우리가 영어 학교 다닐 때 왜 토익이라든지 토플 같은 거 공부할 때 직역으로 배우잖아요. 직역으로. 의역을 안 배우고. 왜? 의역하면 큰일 나요. 나중에. 완전 딴소리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왜 그랬는지 알아야 돼요. 물론 5번이 되려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타로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 아, 맞아. 저 카드에 저런 뜻이 있었지라고 하기 때문에 되는데 일단 기본이 됐다는 가정하에 5번에서도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린 거고, 저 6번에서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로. 제가 저한테 카드 뭐 들으러 오라는 얘기 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거리상 아니면 저하고 시간이 안 맞거나 뭐 제가 말하는 게 좀 뭔가 안 맞거나 아, 그냥 쟤는 왠지 좀 재수 없는 것 같아. 뭐 다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한테 안 오셔도 됩니다. 그거는 제가 별로 뭐라고 안 하는데 저도 타로 쪽에 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쪽이 조금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그럴싸해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어,
이 타로 판 자체를 좀 많이 엎어버리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누구냐면은 강사들이에요, 사실은. 강사들입니다. 상담이나 실전 강의를 안 하는 강사들이 있어요. 질문 안 받는 강사 있습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이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여러분들 병원이라든지 미용실 가가지고, 자 병원에 가면 수술 받으려고 그래요. 간단한 수술은 누가 합니까? 예? 신입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중요한 암 수술, 막 뇌 수술 같은 거 해. 그럼 누가 해요? 장들이 해요, 장. 원장이든 누가 한다고. 미용실 가서 진짜 어려운 어떤 시술 받아보세요. 다 누가 해? 원장이에요. 거기 신입이 안 해. 근데 왜 타로 강의를 하는데 실전 강의를 안 합니까? 강사들이? 상담도 안 하는데 바빠서 안 해. 바빠서 안 해. 뭘 바빠서 안 해. 이상하게 기초만 하고 실전 안 해요. 이유 하나죠. 못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상담 안 해봤거든. 뭐 진짜 제가 속에선 솔직히 지금 기본사는 막 누구라고 말하고 싶은데 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여러분이 이제 시간을 들이고 비용을 들여서 타로를 배우시잖아요. 아깝잖아요. 상담 한 명도 안 해본 강사들한테 들을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게. 확인 가능해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 그 강사를 딱 알아보실 때, 이 사람 실전 강의 하네? 그다음에 상담도 하네? 그리고 질문해봤는데 질문 받아주네? 그럼 들으셔도 돼요. 아, 물론 뭐 그 듣는다고 해서 다 저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안 하는 강사들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죠. 그냥 광고 뭐 번지르르 하려면은 뭐 그런 거 알아보지도 않고, 뭐 우리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상식적으로. 질문을 피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여러 사람이 다 같이 강의 듣는데 강사한테 질문해요. 강사 입장에서 그 질문을 굳이 무시할 필요가 없죠. 왜?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다 소화를 해주면은 자기 실력을 남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질문을 피해나는 거지? 답은 하나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꼭 실전 강의를 같이 하고 상담도 하고 질문을 피하지 않는 강사. 뭐 어디 가면 이제 필기도 못하게 하는데, 너무 많이 이제 주변에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 꼭 저한테 오란 얘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꼭 아니고,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타로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 거리상으로든 뭐 시간적으로든. 근데 배우러 갔다가도 뭔가 이제 질문을 안 받는다, 그리고 실전에 대해서 약간 물어봤는데 좀 그런다 그러면은 그냥 용기를 내서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일지를 쓰고 다른 리더들과 교류도 필요하고 피드백,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가 해석을 하고 상담을 했는데 저도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타로는 제대로 나오는데 제가 잘 못 읽는 거지. 그래서 항상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일지도 필요해요. 그리고 다른 리더들과 교류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8번에 써놨죠. 타로가 다루는 게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사주라든지 점성술을 공부하는 분들, 특히 사주 공부하는 분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잖아요. 야, 사주는 평생 공부해야 돼. 아니에요. 사주 평생 공부하는 게 아니고, 사주 이론은 1년이면 끝납니다. 사주 공부가 평생 걸리는 게 아니라 사람 공부가 평생 걸리는 거예요. 내가 배운 사주 이론을 갖고 처음 만나는 사주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 사람 사주 내가 겪어본 적이 없잖아. 임상이 평생 걸리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80억 인구가 있는데.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한두 번 제가 설명을 했을 텐데, 작년에도 제가 타로 상담에서 틀린 게 있었어요. 그 내용은 맞았는데 이제 중간에 좀 틀린 게 있었거든요. 그게 보니까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용들은 제가 카드로 안 보이죠, 제 눈에는. 연애 안 해본 사람은 애정을 못 봐줍니다. 예? 또 여러분 보고 연애 다 해보라는 얘기는 아닌데, 간접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사주 공부 뭐 평생 걸린다, 점성술 평생 걸린다, 타로 평생 걸린다, 이거 아니고, 바람 공부가 평생 걸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제가 왜 저러지? 하고 이제 좀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특히 이제 강의를 어디든 들으러 가셨을 때, 그 강의 같이 듣는 도반이라고 그러죠. 같이 공부하는 분들. 그 도반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이 타로를 배우러 갔잖아요. 그럼 목적이 뭡니까? 타로 배우는 거잖아.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다고 근데 타로 안 배우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이상한 사람 있으면요, 교보제로 삼으세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경험 삼아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예전에 저도 타로 배우러 다닐 때 이상한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 짜증나. 쳐다보고 있으면 막 화가 나.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랬어요. 그냥 그래, 저런 사람도 있네. 궁금한 거야 그냥. 너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나 보자. 뭐 질문 어떻게 하나 보자. 관찰을 하는 거예요. 저런 애가 있구나. 그래서 좀 공부로 삼았어요 그냥.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셔야지 늡니다. 그러니까 일지 쓴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8가지를 뭐 제가 볼 땐 이게 그런 거예요. 그냥 강의를 안 듣고 독학을 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동그라미 친 것처럼 일단 천천히 하셔야 되고 상식하고 논리 그리고 왜라는 질문과 피드백하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루도 해보면요, 상식적이고 되게 논리적인 선에서 하시면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해요. 해석을 상식적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알고 있는 타로 내용하고 질문하고 뭔가 알겠는데 말이 안 나와. 왜? 내가 하려는 말이 되게 좀 상식적이지 않거든.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내가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명심하시고 공부를 이제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입문자분들한테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이 뒤에 좀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